정말 우리의 삶은요, 한치를 예측을 못 합니다. 특히 이제 그 연예 업계, 예능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예전에 한때는 폄하하던 시절도 있었어요. 그죠? 딴따라 뭐 이러면서. 지금은 가장 하고 싶어 하는 직업 중에 하나입니다. 이처럼 시대에 따라서 좀 더 선호되어지고 하고 싶어 하는 게 이렇게 바뀌는데, 결국 이 아이들이 20년 후에 내지 30년 후에 선택할 인생을 20년, 30년 전에 지금의 기준으로 안정된다고 해서 아이들한테 도전을 허락하지 않는다면 20년 후에 과연 이 아이가 행복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나쁜 짓을 한다든가 법을 어기는 거는 못하게 해야 되죠. 그래서 저는 가끔 그래요. 나쁜 짓이나 법을 어기는 게 아닌 거는 괜찮은 겁니다 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올림픽 지금 나가서 선수들 열심히 뛰고 있는데요. 생각보다 결과가 우리 예측에 벗어나서 국민들이 좀 속상해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이렇게 선수들이 인터뷰를 하면 무슨 선수들이 죄를 진 것 같은 얼굴을 해요. 저는 너무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그 선수들이 잘못을 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니고 정말 나라의 명예와 또 국가의 여러 가지 위신을 세워주러 거기 나가서 열심히 뛴 거고, 또 이 선수들은 거기에 나가기 위해서 정말 10년 이상을 갈고 닦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절대 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의 삶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이제 한참 대학 시험 결과들이 발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상담을 하러 오는 아이들 중에 아주 이제 고개가 푹 숙여져서 이제 아주 막 얼굴이 어두워서 와요. 그래서 왜 그러니 하고 물어보면 대학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는 팔짱을 끼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물어봐요. 너는 왜 네가 대학에 떨어졌다고 생각을 하니? 그럼 이제 아이들이 여러 가지 이유를 얘기를 해요. 그럼 저는 어머니께 정말 뭐라고 합니다. 이 아이가 정말 뭐 무단으로 학교를 결석을 했거나 아니면 정말 나쁜 짓을 하고 다니거나 친구를 때리거나 그런 게 아닌데, 이 아이 나름대로는 고등학교 3학년까지 너무나 열심히 성실하게, 대한민국에서 고등학교 생활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십니까?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나쁘다는 이유로 이 아이가 마치 무슨 큰 잘못을 한 것처럼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애한테 똑같은 얘기를 해줍니다. 너가 나쁜 짓을 한 게 아니야. 네가 잘못한 게 아니란다. 그렇다면 너는 나름 열심히 산 거다. 다만 만족스럽지 않다면 과정을 좀 살펴보고 고칠 걸 고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이처럼 끊임없이 도전을 할 기회에 대해서 이 부모가 생각하는 안정된 삶을 너무 강조해서 그 기회를 잘 안 주는 게 아닌가라는 반성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21세기의 자녀를 정말 큰 사람으로 키우는 부모는요. 나무만 보지 말고 숲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왜 우리 인생을 살면서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나무만 보지 말고 숲을 봐라. 근데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더군다나 자녀를 키울 때는 늘 목전의 일에 급급한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 아이들을 키울 때 나무만 보고 숲을 못 보면 너무나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아이가 숙제를 안 했어요. 그러면 분명히 학교에 가서 선생님께 일명 찍힐까 봐. 그죠? 부모가 걱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를 전날 달달달 볶아요. 볶고 화를 내고 질질 끌어다가 숙제를 시킵니다. 자, 물론 숙제는 공부를 의미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숙제는 자기한테 주어진 것들을 성실하게 책임감 있게 해나가는 과정을 가르치기 때문에 숙제를 해나가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학교에 가서 혼날 것을 염려해서 부모가 아이를 질질 끌어다가 숙제를 억지로 시켜서 보내면 이 아이는 자기가 해내야 되는 것들에 대한 과정을 못 배웁니다. 왜냐하면 숙제는 선생님과 아이와의 관계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지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각을 하면 부모가 그냥 내버려 두라는 게 아니라 지각을 했을 때 뭐 늦은 시간에 문을 드르르 열고 들어가면 얼마나 민망합니까? 그리고 다른 아이들 쫙 앉아있을 때 그 약간의 부끄러움, 또는 선생님이 따끔하게 너 다음에 늦지 마라 라고 했을 때 약간의 부끄러움, 수치감, 이런 걸 아이들이 경험을 해야 돼요. 그래야 자기 마음 스스로 아유
내가 내일은 늦지 말아야지 이런 마음이 드는데 예를 들어 아이가 늦게 막 일어나서 뭐 지각을 할 만한 아이를 부모가 막 난리를 쳐서 질질 끌어다가 차에 태워서 막 억지로 보내면 아이는 결국은 지각은 안 합니다. 선생님하고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 아이는 자기를 들들 볶아서 보낸 엄마를 어떻게 보면 마음속으로 막 짜증을 내고 화를 내게 되는 거죠. 아, 우리 엄마 때문에 못 살겠어 이러는 거지. 자기가 지각을 하게 되는 과정에서는 전혀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숙제든 지각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때로는 나무만 보면 이 아이가 오늘 혼날 거 내지는 아이들한테 너 왜 지각해서 너는 숙제도 안 해오니 이 소리를 듣게 될 것을 걱정하게 되지만 멀리 숲을 보면 이 아이가 정말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서 그것을 가르치는 부모가 돼야 됩니다. 안 그러면 늘 목전에 전전긍긍하고 늘 안절부절하는 부모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아이들은 밖에 나가서 보면 지각도 안 하고 성적도 잘 받아요. 왜냐하면 부모가 막 애를 난리를 쳐서 공부를 시켜서 보내니까. 그렇지만 스스로 자기의 문제점을 인식한다든가 스스로 자기가 노력해 나가는 과정은 상당히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발생이 되면 우리 부모는 늘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 상황에서 내가 이 아이에게 가르쳐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것을 가르치려 들지 말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한 가지를 가르치십시오. 그래서 그 가르치는 과정에서는 때로는 아이가 좀 마음이 속상하기도 하고 또 선생님한테 싫은 소리를 듣는 거를 바라보는 부모 또한 마음이 아픕니다. 그렇지만 그런 과정을 잘 겪어가면서 아이가 진정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큰 사랑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맨날 부모님들께 작은 사랑을 주지 마시고 큰 사랑을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부모가 아이를 바라보는 시각이 나무만 보지 말고 숲을 멀리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을 갖게 되는 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네. 또한 세 번째 중요한 거는요. 실패에 담대해지셔야 합니다. 네. 아이들은 살아가면서요, 늘 성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은 늘 성공적이셨습니까? 아니시죠. 네. 여러분들이 그 자녀를 키운 거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특히 이제 저희 같은 사람들이 쓴 책이나 저희들이 강의하는 거에서 하지 말라는 것만 다 골라서 하더라고요. 정말 어쩌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 다 골라 하시는지. 그러고도 아이들이 또 잘 커요. 그런 거 보면 참 인간은 그런 어떤 탄성력, 회복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은 아이들 또한 성장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실수를 하고 실패도 하고 좌절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부모가 정말 담대하셔야 합니다. 근데 부모가 담대하지 못하면요, 아이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어떠한 실패나 실수가 나쁜 짓이거나 법을 어기는 거나 또는 잘못한 게 아닌 경우들이 많거든요. 열심히 공부를 해도 늘 성적이 좋게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근데 부모가 여기에 담대하지 못하면요, 아이들이 죄책감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선수들이 잘 뛰어놓고도 국민한테 죄스럽고 죄스러운 일이 아니거든요. 거기 대표로 나가서 뛰어주는 것만으로 저희들은 2주가 정말 즐겁습니다. 그럼요. 그렇죠? 예. 저희 아들이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이번에 들어가는데요. 취미로 유도를 해요. 유도 1단이에요, 저희 아들이. 근데 올림픽을 저랑 같이 보면서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 국가대표로 나간다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여기서 메달을 딴다는 건 더욱이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운동으로 단련을 해서 무엇인가 이룬다는 거는 엄청나게 그거는 칭찬을 해줘야 되는 문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네가 많이 컸다. 제가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우리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그동안 이제 뭐 일제와 전쟁을 치르면서 척박했던 것 같아요. 너무 삶이 척박하다 보니까 늘 좋은 결과를 얻어야지만 마음이 안정되고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그것도 눈에 보이는 결과. 예를 들어 월급을 얼마 받느냐 이렇게 눈에 보이잖아요. 숫자. 몇 등을 하느냐 이런 거. 점수를 몇 점을 얻었느냐. 아이가 공부를 해도 얼마나 열심히 하는가 보다는 3시간을 했느냐 5시간을 했느냐 이렇게. 왜냐하면 이 숫자라는 기준은 눈에 명확하게 보이기 때문에 이 뭔가 사람들한테 안정감을 줍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런 거에 너무 연연하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결과 위주,
성취 위주의 삶을 강요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아이가 생각만큼 성취를 못했을 때 부모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담대하지 않으면 지나친 불필요한 죄책감을 갖게 된다는 거죠. 이 죄책감을 갖게 되고 지나치게 미안해하면 사실 그 다음으로 도전하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도전해서 더 좋은 결과가 안 나오면 너무 미안한 일이니까 아이들이 엄두를 못 내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는 아이들의 실패나 좌절에 대해서요 정말 담대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담대할 때요 부모들이 때로는 이래요. 괜찮아 시험 못 봐도 돼. 그럼 또 어떤 아이는요. 그럼 엄마는 내 인생이 엉망이 돼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뭐 이렇게 말하는 애들도 있어요. 너 시험 못 봐도 돼. 그러면 아니에요. 난 잘 보고 싶다고요. 뭐 이렇게 애들도 얘기하거든요. 그런 것보다는 그럴 때도 있는데 네가 이 부분에 너무 좌절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시험을 못 본 아이한테는요. 모르면 틀려줘야 돼.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야 제대로 배운다. 틀리는 걸 부끄러워하지 마라. 틀려야 어른들이 제대로 가르쳐준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힘내? 이렇게 해야지 부모가 너 어떡하려고 그러니? 이렇게 되면 아이들이 너무너무나 지나치게 부모에게 미안하고 특히 사랑을 많이 받은 아이일수록 불필요한 죄책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모가 거울을 보고 연습도 하셔야 돼요. 아이가 좀 좋지 않은 결과가 있었을 때 어떠한 표정과 어떠한 목소리로 아이를 격려하고 위로해 줄지를 잘 부모가 연습을 하는 그런 과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